클린스만 해임 위약금 100억 원 이상? 축구협회의 고민.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한 가운데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8일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의 0에서 2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대표팀은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인정받는 손흥민, 토트넘을 비롯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황희찬, 울버햄프턴 등 역대 최강 멤버를 자랑했다. 그래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클린스만 감독도 지난해 3월 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했을 때부터 아시안컵 우승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표팀의 경기력은 실망 그 자체였다. 선수들의 투지를 앞세워 꾸역꾸역 4강까지 올라갔지만 내용면에선 합격점을 줄 수 없었다. 좀비 축구, 해저 축구, 무전술 축구 등 부정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클린스만 감독의 운빨도 요르단과 4강전까지였다. 탈락이 확정된 뒤 화살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집중되고 있다. 축구팬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거듭 촉구하며 위약금이라도 주고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위약금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3월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2026년 7월까지다. 클린스만 감독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축구계에서 그의 연봉이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전임 감독의 연봉이 약 18억 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10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감독이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보통 계약 기간이 남은 감독을 해임할 때 협회나 구단은 위약금을 지불한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자녀 연봉이 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과 4강전 패배 후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가 지휘봉을 내려놓으려면 대한축구협회가 경질 통보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남았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지급해야 할 자녀 연봉은 단순히 계산해도 대략 72억 원 이상에 달한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선 그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 수도 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온 코칭 스태프에 대한 위약금까지 더하면 100억 원이 훌쩍 넘어갈 전망이다. 막대한 위약금으로 주고 해임하더라도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려면 또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다. 대한축구협회로선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독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축구계나 팬들은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도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 위약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비용이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적게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너무 크게 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인이랑 계속 뛰겠는데? 음바페. 선 넘은 요구로 레알행 무산 위기. 입단 보너스만 1,700억 이상 원에. 킬리안 음바페가 결국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이번에도 무산될 위기다. 스페인의 엘라르게로는 8일 한국 시각 음바페는 지나친 요구로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엘라르게로는 음바페는 1억 2천만 유로, 약 1,720억 원 위 입단 보너스를 원한다. 이는 그의 위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금액이다라고 전했다. 레알로서도 음바페의 요구액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입단 보너스 외에도 무려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 수준의 연봉까지 바란다고 알려졌다.
이미 고액 주급자들이 많은 레알이지만 음바페의 요구 수준은 현재의 주급 체계를 넘어선다고 알려졌다. 음바페는 앞서 프랑스의 르파리지앵 보도로 레알행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르파리지앵은 아직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음바페는 이미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직 PSG를 떠나 레알로 향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 축구계와 PSG의 많은 사람들이 음바페 이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음바페는 다음 시즌 세계에서 가장 큰 구단에 합류할 것이다. 레알에서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며 그를 위한 최대 규모의 계약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이다. PSG는 비관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음바페는 이적을 발표할 적절한 시기를 고민할 것이다. PSG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을 2월 14일에 앞두고 있으며 3월 5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음바페는 남은 모든 대회에서의 우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따내고 떠나는 것이 그의 확고한 목표다라며 아직 제대로 발표가 나올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무리한 요구 사실이 전해지며 음바페가 다가오는 여름에도 레알행을 확정지어 스페인으로 떠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엘라르게로는 이번 협상에서 이미 레알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음바페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영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엘라르게로는 레알은 이번 협상에서 음바페에게 없는 뭔가를 갖고 있다. 그가 없어도 레알은 승리하지만 음바페는 레알 없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음바페는 이미 지난해 여름에도 레알 이적설에 스스로 불을 지피기도 했다. 그는 2023에서 2024 시즌을 앞두고 PSG와 재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며 레알 이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했다. PSG는 반대 입장이다. 당초 2022-2023 시즌을 앞두고는 레알의 제안에 흔들리는 음바페를 계속해서 붙잡아 잔류시켰던 PSG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음바페가 계약 연장 의지가 없다고 밝히자 곧바로 매각 계획을 실행했다. 하지만 음바페는 단호했다. 오직 자유계약으로 이적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 알힐랄리 음바페의 이적료로 3억 유로, 약 4,255억 원, 연봉으로는 7억 유로, 약 9,93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바페는 협상조차 거부하며 사우디행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바르셀로나까지 거절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바르셀로나는 음바페를 계약하기 위해 엄청난 폭탄 제안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을 활용해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식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우스만 덴벨레와 파블로 가비, 하피냐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라며 바르셀로나가 PSG에서 음바페를 데려오기 위해 이적료 대신 팀 최고 유망주 가비를 포함한 제안을 건넸다고 전했는데 해당 제안도 곧바로 음바페로부터 거절당했다. 결국 남은 행선지는 레알이었지만 레알은 2023-2024 시즌 이후 그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고 PSG 위속은 더욱 타들어갔다. 다행히 음바페는 PSG와 극적인 화해에 성공하며 올 시즌을 일단 보내는 계획으로 선회했다. 심지어 음바페를 잔류시키기 위해 네이마르를 내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프랑스의 웨스트 프랑스는 음바페는 특별한 날을 보냈다. 그는 훈련에 복귀했다. 그는 팀의 그룹과 함께 훈련을 재개했고 이는 음바페와 그의 가족이 PSG 경영진과 화해하며 가능해졌다. 두 무리는 분명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소식에 따르면 화해에 대한 논의는 로리앙전 이전부터 시작됐다. 두 무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음바페도 PSG의 어떤 경우라도 자유계약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비쳤다라고 화해 과정을 전했다. 이어 PSG가 네이마르와 베라티에 대해 잠재적인 이적을 추진하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은 음바페를 위한 강력한 행동이다. 회장과의 논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덧붙이며 네이마르 방출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네이마르는 2017년 당시 2억 2,200만 유로, 약 3,195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이적했다. 이후 그는 PSG를 상징하는 스타로 성장하며 통산 173경기에 나와 118골 77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 에이스로 활약했었다. 하지만 음바페와는 맞지 않았다. 음바페는 앞서 2022에서 2023 시즌 개막 직후에도 루이스 캄포스 단장에게 네이마르 방출을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 매체에서는 캄포스 단장이 네이마르 방출과 함께 음바페에게 공격 상황에서 이전보다 자유롭게 플레이하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이를 위해 올리비에 지루나 잘루카 스카마카와 같은 유형의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설도 존재했다. 네이마르 방출을 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바페와 네이마르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불화설 이후 진행됐던 경기에서 네이마르는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지만 음바페는 실축하면서 득점 기회를 놓치자 한 팬이 음바페는 더 이상 페널티킥을 차서는 안 된다 라는 글을 작성했는데 네이마르가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다. 엘리케 감독의 경우 내부적으로 음바페의 복귀를 설득했다. 프랑스의 르텐스포츠는 당초 엘리케 감독은 경영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음바페를 일군 내 복귀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엘리케는 사석에서 음바페에게 더 많은 해결책을 제공하고 PSG가 로리앙과의 경기에서 부족했던 전방 압박을 그가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표명했다. 엘리케 감독은 음바페와 덴벨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엘리케 감독의 노력을 전했다. 결국 음바페는 갖은 노력 끝에 올 시즌까지는 PSG에서 활약하게 됐다. PSG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SG와 음바페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를 나눈 끝에 음바페는 첫 아침 훈련에 복귀했다라고 알렸고 이후 음바페는 PSG에서의 생활에 집중 중이다. 음바페와 PSG 사이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며 레알이 이를 주목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아직 다친 것은 없다. 음바페는 최근 PSG와 2024년까지는 함께하기로 합의하는 데 근접했으며 그는 보너스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음바페는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킬 것이다. 그는 PSG와의 계약을 존중해 내년 여름까지 팀에 남겠다고 반복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음바페는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긴장감 있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구단은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제외하고 음바페가 원하는 동료들로 선수단을 설계했기에 그는 구단의 화해 제스처를 느꼈다. 음바페의 계획은 여전히 내년에 레알로 향하는 것이다라며 올 시즌 잔류는 여러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설명했다.